아까 했던 이제 1번 이동거리와 변이, 2번의 속력과 속도, 세 번째가 등속도, 가속도, 하이라이트가 이제 가속하는 가속도와 감속하는 가속도를 볼 건데 여기서 이제 가속하는 줄일게 가속도 운동하고 감속하는 가속도 운동이 있는데 얘를 이제 말할 때마다 불편하니까 플러스 A라고 할 거고 얘를 마이너스 A라고 할게. 어려운 거 진짜 없어. 물리를 왜 어려워하냐면 너무 정형화되게 뭔가를 하려고 해서 풀다가 모르면 풀지 마.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편하게 보자. 정말 쉬운 거니까. 안 믿겠지만 쉬워.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걸 왜 어려워했지? 이걸 왜 어려워하지? 할 때가 느껴질 거야. 그때까지 조금 불편해. 대신 물리가 좋은 점이 어느 정도 약간 불연속 함수. 약간 얘는 함수 중에 불연속 함수 같아요. 이런 식이야. 그래서 뭘 했는데 하지 않고 X축이 공부량이에요. 해도 별로 티가 안 나.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하는 순간 점업해요. 그리고 실력이 쌓인 거야. 그리고 티가 안 나. 그러다가 뭔가 깨달으면 뻥 하고 오릅니다. 그런데 물리의 좋은 점은 여기를 한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아. 한번 오르기가 어렵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어. 나 안 했어. 그러다가 보면 낯설어. 근데 어떡하지? 근데 몇 번 해보면 하고 다시 깨닫게 돼요. 이게 수학하고 물리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수학은 해도 안 오르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언젠가 하다가 뻥 하고 오르면 요 오르는 요 점프업 되는 여기에 대한 약간 변태 기질이 됐지만 여기 오르는 재미가 있어요. 아직은 너네가 못 느끼니까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오르는 재미. 이러면 이게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잖아? 그러면 낯선 문제가 나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갑자기 공격력이 생겨. 왜? 힘들었는데 올라왔거든. 힘들었다 올라와서 힘들었다 올라왔을 때 여기서 이 수위에 올라왔을 때 느껴지는 나의 카타르시즘, 그다음에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생각보다 굉장히 좋거든. 이런 거야. 너 지금 공부 잘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한데 듣는 애가 그래 라고 했지만 속으로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리는 좋은 점이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놓으면 수능 때까지 하셔도 될 정도로 편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는데 근데 여기서 점프업을 하는 거는 공부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법론으로 접근하셔야지만 점프업이 돼. 그래서 물리나 수학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영민하다라고 하지. 이렇게 감각이 되게 좋아. 센스가. 따지면 난 문화생존을 다 잘하는데 하는데 나는 뭐야? 나는 국어 영어 너무 싫어. 존경스러워.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어떻게 그렇다. 자, 수업할게요. 그림을 보여줄게. 그림으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자, 이 물체가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운동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했던 개념, 그런데 힘의 방향. 이거는 솔직히 모를 수도 없는 거야. 가고 있는 쪽으로 힘 줘봐. 빨라지잖아. 가고 운동하고 있는 방향에 반대 방향 힘 줘봐. 그러면 느려지겠지. 이걸 고민할 게 누가 있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플러스가 보이죠? 플러스는 더해진다는 뜻이잖아. 더해진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라진다 표현한 거. 그러면 힘이 있으니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거지.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줄어들게 감소시키니까 이렇게 반대일 때.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모르진 않아. 근데 문제 풀 때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 왜 그러냐면 이쪽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쪽으로 공식 두 개를 끌고 올게. 공식 어떤 거가 있냐면 빠르기는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에 혹시 요거 공식 아나? 심 곱하기 가속도, 요건 알고 있죠? 요 가속도가 시간분의, 요게 시간분의 뭐 속도의 변화니까 이렇다 치고. 자, 여기서 약간 조금 낯선 단어 쓸게. 스칼라양이라는 말이 있고 벡터량이라는 말이 있대요. 스칼라양은 이동거리와 변이, 시간, 질량처럼 방향이 없어. 그냥 크기만 있어. 질량을 측정할 때, 무게나 질량 측정할 때 어느 쪽으로 몇 킬로그램 이러진 않잖아. 그냥 무게, 왜? 질량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을 다 끌어당기지 않나? 모든 물체는 예외가 없어. 그러면 얘가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 있으면 이쪽으로 10, 이쪽으로 20이니까 방향을 얘기 안 해도 되지.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방향, 질량은 방향을 고려하지 않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스칼라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보자. 시간이 오른쪽으로 갔니, 왼쪽으로 갔니, 뒤로 갔니 하나? 시간은 온리 한 방향이지. 가기만 하잖아. 옆으로 가진 않아. 다시 말하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또한 스칼라양이에요. 방향이 없어요. 그런데 거리는 요거는 운동이야. 운동하는 방향이야. 거리가 생겼어. 얼마만큼 이만큼 갔어. 운동을 저기까지 갔어. 물체가 저쪽으로 갔어. 그러면 방향이 저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 방향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시간분의 방향이니까 당연히 얘를 뭘 갖고 있어야 돼? 방향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운동 방향은 누구의 방향과 같은 개념이야? 빠르기의 방향과 어떠한 거다? 같은 거지. 여기서 보자. 얘도 스칼라 양이에요. 얘가 속도 변하고 힘을 줬어. 속도가 변했어. 오른쪽으로 변했어. 속도가. 왜? 힘을 오른쪽으로 줬으니까 그 속도 변화가 왼쪽이 됐대. 왜? 힘을 왼쪽으로 줬으니까 그쪽으로 변했겠지. 즉 여기서도 바로 힘의 방향이 무엇이 되어진다? 바로 가속도의 방향이 되어진다. 들으면 아는데 이걸 깜빡하고 잊어버리면 이걸로 해석을 하면 뭐 당연한 거야. 고민할 게 없는데 문제상에서 선생님들이 운동 방향, 힘의 방향 말을 어휘를 안 써요. 너무 쉬워지니까. 그래서 어떤 어휘를 써? 이 어휘를 씁니다. 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이런 말 나오면 너희들은 속도의 방향, 운동 방향,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 요걸로 문제상에선 출제가 이걸로 나오는데 그대들은 이걸로 해석을 해서 이걸로 접근을 하면 생각보다 덜 힘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정도는 꼭 기억. 그래서 나중에 풀다 보면 진짜 그래.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문제 풀 때 보면 이게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요걸로 바꿔볼래? 요걸로 바꿔볼래? 맞다! 그럼 문제가 또 풀려요. 그래서 물리하고 수학은 좋은 점은 방향성만 잡아주면 풀어. 근데 방향성을 내가 못 잡으니까 이런 거 대표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 풀 때 때려주고도 문제가 못 풀리겠어. 근데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이거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럴 때 있지. 맞다 이거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끝까지 다 풀 때까지 이게 아니라 맞다 이거 이렇게 이게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된 학생과 되지 않은 학생의 차이야. 선생님이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아니까 의도에 맞게끔 출발하니까 보이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 못 푸는 문제들은 모른다도 있겠지만 그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무엇을 시작할지 모르는 거지. 근데 안 풀려. 근데 선생님이 의도를 탁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 풀리는 거예요. 이게 수학하고 과학은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게 가장 학습 효율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 돼. 그러기 위해서 내용 배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접근할 건지 이런 게 나오면 이걸로 바꿔서 의도를 파악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럽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증가한다, 줄어든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왔으니까 아까 치면 처음에는 자 다시 한번 복습. ST 그래프가 있었어요. ST 그래프에서 복습. 기울기가 무엇이었지? 빠르기였었죠. 그 다음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무엇이었지? 가속도였었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VT 그래프를 그려볼게. 너무 크다. 여기서는 어찌됐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얘가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당연히 플러스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왜? 가는 쪽에 힘 줬으니까 빨라지는 거지. 얘는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 가는 쪽에 반대 방향에 힘을 주니까 속도. 여기서는 속도가 여기다 썼으니까 속도가 속도 증가. 여기 쓸게. 속도 증가. 여기서는 속도가 감소.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거 끝나지 말고 하나만 더 할게. 이제 다시 수학으로 올게요. 수학에서 그래프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를 알아내기 위하고 두 가지를 표현하기 위함인데 첫 번째가 우리 아까 말했던 기울기였어요. 이게 기울기였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면적입니다. 이걸 수학으로 가게 되면 이 기울기는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면 미분까지 내려가요. 면적은 적분이 되어집니다.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얘는 결국에 이제 미분, 그래서 미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적분 할 때 이게 이제 적분의 개념이야. 다시 말하면 그래프는 표현하는 어떤 물리적 현상들을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가 나온 거고 그래프에서 궁극적으로 내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기울기, 면적 그걸 편하게 풀려고 미분으로 풀고 적분으로 풀고 라고 하는 것이지. 까지 됐어요. 그럼 그대로 할게. VT 그래프. 그러면 기울기는 가속도인 건 알겠어. 그러면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VT 그래프. 이렇게 되어져 있고 면적을 구해볼게. 면적은 어떻게 구해? 2분의 1에 들어갈 수도 있고 x축 곱하기 y축인 건 알고는 있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보면 x축이 시간으로 보이고 y축이 속도로 보여. 근데요, 얘를 이렇게 바꿔볼까? v는 t분의 s. t를 이항시켜보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지만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무엇이 돼?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봐봐. 지금까지 나온 물리량을 설명해 볼게. 지금까지 나온 물리량이 뭐가 있냐면 거리가 있었고요. 거리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빠르기 속도가 있었고 가속도가 있었고 힘 있었고 질량이 있었어. 지금까지 배운 건 물리량이 6가지야. 근데 VT 그래프 그려볼까? 속도 나와있지? 시간 나와있지? 기울기가 뭐야? 나와있지? 또 면적이 뭐야? 면적이 이동거리 나와있지. 거기다가 문제상에서 질량이 얼마예요? 라고 알려주면 여기서 F는 MA 가속도값 구했지 기울기로 질량 알렸으니까 못 구할 수 있어? 힘을 구할 수 있겠죠. 반대로 여기서 몇 뉴턴의 힘을 알려줬어. 몇 뉴턴 줬어요? 알려주면
F는 M에서 기울기로 가속도 구했지, 힘 구했지,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질량을 구할 수도 있겠죠. 봐라. 이 VT 그래프 하나만 딱 잡아내면 물량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VT 그래프 그리면 돼. 그리기만 한다라면 웬만한 것들은 다 잡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요거 하나 갖고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번잡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공식에다 대입하면 숫자를 공식에 넣으면 답이겠지만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난 솔직히 공식을 또 기억하고 있지만 웬만해서 공식보다 그래프로 그리려고 해. 왜냐면 모든 문제를 다 그래프로 풀면 되거든. 근데 간혹 좀 이렇게 그래프가 불편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어. 공식을 풀지 뭐. 아니면 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수학으로 풀래? 수학으로 풀어요. 뭐 함수가 됐던 미분이든 적분 수학으로 풀어. 어차피 답 내면 되잖아. 근데 거기에 물리에 나오는 수학 수준은 너희들이 수학에서 한 3, 4등, 4, 5등급인 애들도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야. 근데 그걸 감지 못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다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이 VT 그래프는 굉장히 요긴하게 많이 널리 쓰인다는 거. 나중에 문제 풀 때 보여줄 거야. 웬만해서 다 그래프로 그려요. 까지 됐어. 근데 여기서 한번 끊고 다시 갈게요.